안녕하세요, 성민식당입니다. 오늘 다뤄볼 생선은 정어리인데요. 정어리는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른 요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손질은 대부분의 생선이 그런 것처럼 일단 비늘을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신선한 정어리일수록 비늘이 많이 나오니까요. 비늘을 꼼꼼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머리랑 배 아래쪽을 잘라가지고 손질을 해주고 내장을 꺼내줍니다. 정어리 같은 생선은 뱃살을 굳이 살려고 자시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저렇게 아래쪽을 잘라서 내장을 꺼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물로 한번 깨끗하게 안쪽까지 씻어주고요. 정어리 같은 경우에는 제철일 때는 가격이 굉장히 싸고 맛이 개성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전하시면 좋은데, 정어리의 특징은 저렇게 손으로도 뼈를 발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엄지손톱 끝으로 뼈와 살 사이를 계속 조금씩 밀어가면서 문지르면 저렇게 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렇게 손가락으로 포를 떴을 때 좋은 점은 비교적 잔가시를 많이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어리도 청어처럼 잔가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렇게 잡고 척추뼈를 뜯어내면 잔가시가 쭉 따라 올라오죠. 사실 이 경우에는 살이 약간 상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가시를 뽑아도 살이 상하니까요. 정어리는 살이 좀 상하는 걸 감수하고 먹어야 한다. 자,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청어 같은 걸 손질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위쪽과 아래쪽, 꼬리 쪽에 칼집을 넣어주는데 척추뼈 근처에서 칼을 멈춰줍니다. 그리고 항문까지 칼집을 내고 저렇게 잡아 당겨주는 거죠. 다시 보여드리면 등 쪽에서 칼집을 척추뼈 있는 데까지 내주고요. 그리고 배 쪽에서도 칼집을 한번 내주고 생선의 항문이 시작되는 곳까지만 잘라준 다음에 저렇게 잡아당기면, 자, 그 다음에는 다이묘 오롯이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렇게 앞쪽에서 뒤쪽까지 단칼에 잘라주는 방법인데요. 지금은 단면이 깨끗하긴 하지만 저 경우에는 이제 가시를 많이 뽑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어를 손질하는 것처럼 정어리도 손질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무엇보다 가장 빨라요. 자, 이제 소금물에다가 한번 헹궈줄 건데, 선어를 선별하다 보면은 비교적 선도가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저렇게 차가운 소금물에다 넣고 한번 헹궈줘서 이물질을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이제 가열 조리용으로 쓸 녀석들이에요. 정어리는 살이 무르고 이제 그물에 잡혀서 막 굴러다니다 보면은 어떤 녀석은 미리 잡혔고 어떤 녀석은 지들끼리 깔려가지고 뭉개지기도 하기 때문에 한 상자에 있는 생선의 선도가 조금씩 다 달라요. 자, 횟감으로 손질할 녀석은 저렇게 쟁반에다가 소금을 좀 깔아준 다음에요. 겹치지 않도록 차곡차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소금의 양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생선이 크면 당연히 소금이 많아야 되고요. 생선이 작으면 소금이 좀 적어야 되는데 정어리는 작죠. A few moments later. 대략 10분 정도 절여준 다음에는 물로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때 너무 세게 만지면 살이 상할 수 있으니까요.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고 식초와 물을 1대1로 섞은 다음에 식초에 한번 절여줄 거예요. 당일이나 내일 먹을 정어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절이시지 않아도 되지만 좀 더 보관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절이는 편이 보관성이 좋아지고요. 또 이제 향과 맛이 강한 생선은 초절임에 어울리죠. 자, 손질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배 쪽에 있는 장가시를 한번 제거를 해줘야 돼요. 물론 잡아 뜯으면서 장가시가 없는 녀석도 있지만 있는 놈들도 있고 내장과 닿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제거를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배 쪽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가시를 뽑아줘야 돼요. 정어리도 청어 못지않게 가시가 많은 생선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보면서 걸리는 가시들을 뽑아줘야 됩니다. 손으로 오롯이를 뜨거나 잡아 뜯었을 경우에는 가시가 많이 제거되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은 가시들이 남아있고 그 가시들이 식감을 방해하니까 저렇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껍질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정어리 같은 경우는 저렇게 손끝으로 잡고 살살살살 당기면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만 잘 제거할 수 있는데 이제 살이 따라오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자, 가시가 느껴지면 한 번 더 뽑아주고요. 그래서 귀찮기는 하지만 저때 한 번에 쫙 벗겨서 예쁜 은색 껍질이 나오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살이랑 많이 딸려가서 모양이 안 나오면 기분이 좀 안 좋게 되죠. 자, 이렇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초밥집 같은 데 나오면 감사히 먹어야 돼요.
초저렴한 녀석은 저렇게 채반 위에 건져주고요. 해동지나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일단 겉에 있는 초를 한번 제거를 해줘야 과숙성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회 정도 초를 제거해주고 저렇게 랩으로 쌓아서 냉장실에 넣어둔 다음에 다음날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고생했으니까 맛 좀 봐야겠죠. 앞에 과정을 거치더라도 가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칼집을 한번 쭉 넣어주면 혹시라도 남아있을 가시도 끊어주고 식감을 더 좋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시를 내는 방법은 저렇게 격자로 내는 방법도 있고요. 뭐 어떻게든 안쪽에 남아있는 가시를 끊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방향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내주셔도 가시를 충분히 끊어줄 수가 있어요. 본인 취향대로 칼집을 내서 썰어서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옆으로 넓게도 떠봤고요. 꼬리 쪽은 잔가시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안 먹습니다. 얘는 이제 국수처럼 길게 채를 썰어서도 한번 먹어봤어요. 제가 먹기에는 그래도 이제 격자로 칼집을 낸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나머지는 저렇게 격자로 칼집을 냈습니다. 잘 드시는 분은 저거 한 장에 한 입일 텐데 한 입을 만들려고 손이 많이 가죠. 정어리에 어울리는 거는 생강입니다. 저렇게 생강을 갈아가지고요. 즙을 한번 짜낸 다음에 와사비와 함께 올려서 먹으면 등푸른 생선이 가지고 있는 약간 부담스러운 향을 억제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음날에 또 먹겠습니다. 24 hours later. 초절임 해놨던 녀석들을 손질을 해놔야 되는데 요거는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가운데 저렇게 뼈가 남아있으면 V자 모양으로 파서 제거를 해주고 또 가시를 뽑아주고, 그래서 가시를 보시게 되면 저렇게 모양이 Y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녀석들이 입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껍질을 벗길 때에는 저렇게 쇠젓가락을 이용해서 끝에서부터 살살살 밀어줘도 껍질을 벗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본인 편한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밥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생선류들은 저렇게 조그매가지고 손질을 직접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예요. 초절임한 경우에는 초밥으로 쥐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초밥을 쥐고 마지막에 위에다가 어제처럼 간 생각을 올려주는 거죠. 정어리 한 마리로 저렇게 손질을 하면 뭐 정어리가 커봐야 한 마리로 4알, 정어리가 작으면 거의 초밥 2개밖에 안 나오니까 생선이 싸더라도 완성된 요리 자체는 그렇게 싸다고 보기가 어려운 음식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A few moments later. 자, 회랑 초밥을 먹은 다음에는 이제 덮밥을 만들어 볼 건데, 덮밥은 이제 가열조리용으로 빼놓은 녀석들을 쓰시면 됩니다. 덮밥용 소스는 설탕이 하나, 미림이 둘, 그리고 청주가 2개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간장을 하나 넣어주고요. 설탕이 깔려 있으면 바닥이 탈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섞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으로 썬 생강을 좀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끓여주는데 문제는 아까 손질해 놓던 정어리를 밀가루를 묻혀서 한번 튀겨줬거든요.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뭐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아까 발랐던 정어리의 살에다 밀가루를 묻혀갖고 기름에다가 튀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튀기는 장면이 날아갔습니다. 자, 어쨌든 튀겨놓은 정어리를 저렇게 소스에다 넣고 맛이 배일 정도로 2분에서 3분 정도 끓여줬습니다. 살이 단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래 끓여줘도 살이 풀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생선의 살에 맛이 충분히 들어갔다 싶으면 꽈리고추를 집어넣고, 꽈리고추도 적당히 맛이 코팅되도록 졸여줍니다. 이렇게 만들어둔 소스는 다양하게 쓰셔도 되는데요. 밥 위에 뿌려 먹어도 맛있고, 생선을 졸여도 맛있고, 볶음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자, 밥 위에다가 소스를 뿌리고 가지런히 졸여둔 정어리를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꽈리고추도 좀 올려주고, 채 썰어서 물에 담갔다가 매운기를 뺀 생강, 그리고 와사비를 올려주면 완성인데요. 제가 앞에 거 만들면서 깜빡했던 거는 저렇게 재료를 다 올려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서 졸여놨던 소스를 예쁘게 한번 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어리 덮밥이 완성이 됐고요. 제가 예전에는 회랑 나메로우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의 정어리는 그전과 겹치지 않도록 다른 요리 2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요즘 기름이 많이 올라온 정어리, 가격도 좋고 손이 많이 가는 것만 아니면 맛있는 생선이니까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민식당이었습니다.